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망초 골프투어의 물망초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 내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몇 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배경화면의 영상은 며칠 전 지인이 개업한 글램핑 BBQ 식당입니다. 많이들 예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잠시 후 뉴스가 시작되겠습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 미터리가 캄보디아 내 온라인 사기 작업장에서의 충격적인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노동자들이 정기 고문광고 민신매매 등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통제된 채 사기 행위에 강제로 동원되고 있으며 캄보디아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젠네스트는 지난 6월 20일 발표한 보고서는 누군가의 소인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푸놈펜을 비롯한 전국에서 최소 53곳의 온라인 사기 작업장을 확인했으며 회심 시설도 45곳이 달한다고 밝혔다. 즉 작업장은 고압 전기 철조 망무장 경비원 방범 카메라 등으로 철저하게 통제된 공간이며 노동자들은 출입이 통제된 상태에서 하루에 2시간 이상 로맨스 스킨보이 스피싱 등 온라인 사기를 벌이도록 강요받았다. 젠네스티가 태국, 베트남, 중국, 대만 등 피해자 58명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대부분 고소득 해외 일자리를 소개받고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여권을 빼앗기고 작업장에 감금되었다고 증언했다. 탈출을 시도할 경우 폭행전기 충격근학크롬이라 불리는 고문 전용방으로 끌려가는 등 심각한 학대가 뒤따랐다. 실제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한 18세 태국인 생존자는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로맨스 사기를 1년간 강요당하다가 창문에서 탈출을 시도해 극적으로 구조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생존자는 감시자들이 베트남 피해자를 약 25분간 계속 때려 온몸이 보라색이 될 때까지 폭행했고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했다고 증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중 아동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인터뷰에 응한 58명 중 9명이 미성년자였다. 심지어 중국인 아동 1명이 작업장에서 사망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임네스티는 밝혔다. 이러한 온라인 사기 작업장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중국계 범죄 조직들이 손님이 끊긴 카지노와 호텔을 매입해 작업장으로 개조하면서 수만 명이 감금됐다. 비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는 최대 10만 명이 수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미국 평화연구소 USIP는 캄보디아의 사기 산업 규모가 연 125억 달러 타나 약 17조 원에 달하면 이는 국내 총생산 GDP의 절반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엠네스티는 캄보디아 정부가 이러한 범죄의 구조적 실태를 알고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단속이 이뤄졌지만 형식적 조치에 불과했고 피해자 구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캄보디아 정부가 사기 작업장 캐셔 철저한 수사 피해자 보호 및 재할 체계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는 책임을 부인했다. 필문화 정부 대변인은 훈만의 총리 주재하에 올해 1월부터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며 보고서는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캄보디아도 사기 산업의 피해국이며 국제사회는 비난보다는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네스트는 생존자들의 증언을 다시 인용하며 경찰이 작업장에 진입하지 않고 피해자만 예부해서 인계받았으며 구조를 요청한 피해자가 오히려 관리자에게 폭행당한 사례도 있다고 재반박했다. 사그뉴스 칼라마루 국제임네스티 사무총장은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 아래 범죄 조직이 피해자를 속이고 인신매매에 사기 범죄에 동원한 사실이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명백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뉴스입니다. 한국 가면 하루 100달러지 캄보디아인 수백 명 취업 사기 당해 2025년 6월 27일 12시 57분 입력 한국에 가면 하루 100달러를 번다는 말에 속한 수백 명의 캄보디아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들은 브로커에게 수천 달러를 건넸지만 한국 취업은커녕 한 불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인권단체 센트럴 CNTRA에 따르면 전국 11개 주에서 모인 피해자 48명이 최근 단체의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크레이유인, 타케오칸포칸달 사이리영 프레아비 여칸뽕 창크라치 칸뽕 추낭바탄 방푸는펜 출신이며 전체 피해자는 300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센트럴은 이번 사기가 2023년 7월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한국 취업 알선 회사를 자처하며 대대적으로 홍보를 벌였다. 한국에서 하루 100달러를 벌 수 있다는 문구로 사람들을 유인했고 지원비 명목으로 1인당 총 4,000달러를 요구했다. 중 2,000달러는 신청 시 납부하고 나머지는 한국 입국 후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만약 취업이 성사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피해자들은 크놈펜의 한 건물에서 브로커들과 직접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대부분은 계약서 사본조차 받지 못한 채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결국 약속된 한국 일자리는 없었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센트럴이 추산하는 피해자 수가 맞다면 이는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취업 사기 중 최대의 규모다. 특히 한국어 시험을 포함해 일제 시험이나 평가 없이도 한국에 갈 수 있는 계절 노동자 제도 -8비자가 생긴 후 이 같은 사기는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센트럴은 내 취업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비용, 비효율적인 절차, 정보 부족, 가짜 브로커 등으로 인해 많은 캄보디아인들이 사기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안전한 이주 정보 제공과 법적 보호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노동부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한국 취업은 정부 간지 지력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낯설 회사나 단체는 한국 취업을 알선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는 인신매매로 간주될 수 있으며 학교나 교육기관은 한국어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취업 알선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뉴스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H5N1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수를 들어 현재까지 캄보디아에서는 총 9건의 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5명이 사망해 치명률이 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최근 보고된 사망 사례는 시화이리영지에서 발생한 52세 남성이다. 그 보건부는 22일에 당 남성이 이식을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보였고 이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수를 들어 5번째 H5N1인명 피해다. 73일 보건부는 시엠립주 푸옥군에 거주하는 41세 여성이 H5N1에 걸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 환자는 고열기침, 홀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이중한 상태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전 병든 닭과 폐사한 닭을 직접 손질해 조리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근 과정에서도 병든 가금니가 다수 발견됐다. 19일 보건부는 41세 여성 환자와 약 20m 떨어진 곳에 사는 46세 여성과 그녀의 16세 자녀 또한 H5N1에 걸렸다고 발표했다. 이들 역시 병든 닭과 오리를 손질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는 안정적인 상태에서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치료를 받고 있다. 보건부는 죽었거나 병든 가금니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고열이나 기침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H5N1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조류와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사람 간 전염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부터 올해 1월까지 캄보디아에서는 H5N1 감염 사례가 80건 발생했으며 이 중 47명이 사망해 치명률은 18.75%에 달한다. 캄보디아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 이집트, 베트남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어지는 네 번째 뉴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리구매, 필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 일당이 검거되었다고 한국경제가 13일 보도했다. 13일 우리경찰청 등에 따르면 16일 시아누크빌에서 한국인 사기 조직원 15명이 현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이 붙잡힌 장소는 중국계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한광이라는 이름의 범죄 단지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대포폰과 컴퓨터를 갖춘 단지 내 콜센터에서 활동하며 군부대나 법무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국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리구매 사기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 조직원이 군인을 사칭해 음식점 주인에게 부대 내 단체 회식을 예약하고 싶다며 접근했다. 씌어서 고급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특정 와인 판매 업체에 연락처를 건넸다. 피해자인 식당 사장이 해당 업체에 연락하며 와인업체 직원을 사칭한 또 다른 조직원이 와인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했다.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두 사람은 모두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음식점뿐만 아니라 철물점, 인테리어 업자 등 다양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수법의 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찰청 관계자는 현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민당국과 협의하여 국내 송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인 조직원들이 체포된 이후에도 중국계 조직은 한국인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간에 감금된 채 일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A씨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매출이 4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경찰은
피해가 잇따르자 이달부터 노쇼 사기 관련 통계를 별도 집계하고 있으며 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를 전담 수사관서로 지정해 대응에 나다지만 범죄 거점이 해외에 있어 추적과 피해금 회수에는 한계가 있어 사전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러한 사이버 기반 노쇼 사기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경각심을 촉구했다. 특히 대리구매 요청은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반드시 거절하고 의명인을 사칭한 연락은 반드시 제약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5번째 뉴스입니다. 굳게 닫힌 캄보디아 태국 국경검문소. 태국군이 29일 4개월 내 태국 캄보디아 국경검문소 산 곳을 일주일간 화물 차량이 조건부로 개방하자고 제안했으나 캄보디아가 이를 거부했다. 태국이 제안한 조건부 개방하는 검문소 이곳은 하루 최대 50대 나머지 이곳은 20대까지 입출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태국에서 출국하는 차량은 화물을 실어도 되지만 입국 차량은 빈 차여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이미 태국에서 수출 절차를 마친 태국 수출업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캄보디아는 이 제안을 거부하고 모든 화물 수송 전면 금지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자는 훈만의 총리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훈만의 총리는 7일 이전 상태로 국경검문소 운영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향후 이방적인 필수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다면 캄보디아도 최대 5시간 이내에 모든 국경검문소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군은 이달 7일부터 국경검문소 운영 시간을 절반으로 줄였고 24일에는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 양국의 국경검문소 폐쇄는 2004년 푸놈펜에서 태국 대사관을 불태우는 등의 반태국 폭동 직후 한 차례 있었다. 당시에는 일주일간 폐쇄됐으나 이번에는 그때보다 더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경 전면 폐쇄가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양국 접경 지역 상인과 농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태국에서는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과일과 채소가 막혔고 캄보디아에서는 태국으로 수출하는 카사다와 옥수수의 판로가 막히면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막간 노우수 캄보디아 태국 간 국경이 닫힘으로 그동안 생후의 미분이 반입이 끊겨 캄보디아 영해와 엄마들의 예간장을 태우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통제한 생필품 차량들의 입국 불가로 캄보디아 내에서 판매되던 메이즈 생후의 밑분이가 품절됨으로써 이 제품을 예용하던 부모들이 이빨을 동동 구르고 있다. 참고로 메이지 우유는 일본 기업이다. 태국 내에서 생산하는 메이지 우유를 캄보디아로 공급해왔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물망초TV를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물망초 골프 투어 물망초였습니다.